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문각 7급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태환 강사입니다. 자, 일단 뭐 앞에 선생님들이 수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목별 특수성을 반영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헌법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크게 우리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이라는 거, 국가라는 공동체, 단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이 국가라는 단체의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느낌 오죠? 오케이, 그래. 기본. 국가의 기본이 뭘까? 어떤 단체의 기본적 사항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헌법에 아마 담겨 있는 걸 다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기본적 사항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국가라는 구성원의 국민, 국민이 누군지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나와바리라고 얘기하는 관을 하고 있느냐? 이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토, 영의 영공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엮여갖고 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모여서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질 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든 다음에 걔들한테 이 많은 애들을 체계적으로 리드하고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국가도 역시 그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통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통치권이라는 국가 권력을 담당하게 될 통치 구조. 말은 어렵네. 별 내용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위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여기도 뭐야? 국회라는 입법권을 담당하게 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법원, 삼권 분립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다 나왔네. 국회, 정부, 법원. 얘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림. 이게 바로 헌법에 다 나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냥 막 먹고 살기 잘 살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공통대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념, 이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새 많이 TV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 뭐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있었을 때 이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이다. 방금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아마 헌법의 주된 사항이 될 것이다. 됐죠? 오케이. 다 봤네요. 헌법은.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뿌리 깊숙이 뼛속까지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헌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이 중요한 요소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헌법상을 쫙 펼쳐놓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판례, 그 다음에 조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판례 지문은 우리 100개 지문 중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겠대요. 조문은 30% 정도를 차지하겠네요. 이게 답니다. 그럼 선생님,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이러한 기준적인 사항을 갖다 놓고 헌법적 사항을 갖다 놓고 과연 국회, 정부, 법원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검토해 주는 거죠. 너 국회 인마 일로 와. 국회. 너 이 시기 법률을 인마 여기 맞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맞게 만들었잖아. 위헌, 합헌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물을 우리는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례, 조문. 자, 그럼 판례는 주로 저 파트 중에서 어디에 머무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본권 파트.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자유와 권리, 줄여서 기본권. 요 기본권 파트를 갖다가 판례가 7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구나. 조문은 헌법 조문하고 여기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헌법 조문 갖고는 대한민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밑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덩어리가 우리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 중에서 여기가 70%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치구조 쪽에서 국회, 정부, 법원은 어떻게 만들고 몇 명으로 꾸리고 걔들한테 어떤 일을 담당시킬 것인지 이게 미리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게 통치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조문은 되게 여기서 많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됐네요. 수업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뭘 얘기하느냐?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공부할 때 시험장을 머리 떠올리고 어떻게 이 많은 기출 문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은 헌법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랑 같이 보죠. 그래서 헌법은 지문을 100개의 지문을 읽고 푼다. X. 보고 푼다. 동그라미.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대다수의 판례 지문이겠죠. 대다수의 판례 지문을 읽는 겁니다. 아, 이거 판례에 이런 내용의 판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기준에 맞는다고 했지 합헌, 맞지 않는다고 했지 위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 이 판례 합헌, 아, 이 판례 위헌. 여기가 아마 꼬였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 긴 지문을 읽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딱 보고 답이 탁 나와야 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선생님 공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기본 강의 시간에 기본서라는 그 교재를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겁니다. 재밌고 알차게.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수업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은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기출지문을 나눠줄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핵심 기출지문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시험에서 구성돼서 물어봐지는구나. 여기가 차이가 약간 있거든. 내가 어떤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성된 기출지문, 지문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를 미리 예상해두고 그 차이점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이제 다지기를 하는 거죠. 다음 수업 시간에 복습 테스트를 보는 거야.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것을 실제 시험 형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짧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빠가가 아닌 이상 매일매일 그 수업 내용을 재밌게 정리하고 그거로 구성된 기출지문을 다 알 수 있게 돼요. 요거를 기본 강의 시간 찬찬히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풀이 방식, 즉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보고 푸는 게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책 내용의 기본서를 1단계 때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나 관련 기출 문제로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쟁점을 좀 벌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헌법은 매달 최신 판례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개정 법조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지. 요거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자, 여기서 기둥을 세운다. 그 다음 거기다가 새로운 알맹이를 채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3단계 때 진도별 시험을 보게 돼요.
아이고, 요 내용을 갖고 실제 시험에 알맞게끔 찬찬히 앞에서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 내용을 벌써 세 번째 다지기를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뭔다?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돼요. 완벽하게 실제 시험과 같이 적중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실제 시험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거죠. 됐죠? 사실 이거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들에서도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것 가지고 헤드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보다 여러분이 진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해야겠다는 의지가 되게 필요해요. 나 반드시 붙을 것이다.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출발점에서 달리기 시작할 때는 다 의욕이 뿜뿜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만큼 성적을 노리지 않고 자꾸 주변에 신경 쓰이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질을 하면서 의욕이 점점 꺾이게 돼서 시험을 앞두게 되면 같이 달리기 시작했던 애들 중에 한 50% 정도는 떨어져 나갑니다. 학원에 매일 나오지 공부하는 척은 합니다. 하지만 의욕은 벌써 꺾인 상태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선생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은 50% 애들 중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집에다가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돈은 받아왔는데 마음만큼 성적을 노리지 않고 가시적인 결과물 나오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점수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좌절하고 매일매일 힘들고 이질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애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 그런 애들이 결국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뭐냐? 당장은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 의지야, 의지. 이게 머리보다 더 중요해요. 의지. 여러분들 머리 나쁘죠? 머리 나쁩니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야. 물론 좋겠지. 과학 쪽. 선생님이 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의지라는 거죠. 의지는 그렇죠? 머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끌게 되는 글이 될 거야.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요 말을 좀 왜곡하면 안 돼. 노예. 노예라는 말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했었던 저 수업 방식 있죠? 그 수업 방식대로 찬찬히 진행하는데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는 믿음이 부족한 거지. 이런 애들은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게 되면 반드시 합격시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 내용 중요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검증되고 해왔던 방식으로 자료도 있고 다 마련돼 있어. 중요한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렇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겠다라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격을 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오기만 잘 따라오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를 먼저 채워. 헌법 잘 모르고 낯설지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그 다음 생각을 버리고 뇌를 비운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오세요. 그럼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다 합격생으로 만들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게 되면 사실 선생님이 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 얘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면 얘들이 몇 년 전에 어떤 무슨 뭐 주식을 산다, 어떤 뭐 코인을 산다, 막 이질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동료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다들 야 인젠 이거 해야 한다라고 불이 붙어서 환호성을 지를 때 그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망했다 야.
야 그거에서 뭐하니? 망했어. 이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기술인 거야.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시장 망했다. 코인 다 거지가 됐다. 이지랄 때 그때 들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많은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걸 보게 돼요. 지금 공무원 이거야 이거. 공무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국가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국가라는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들이 필요할 겁니다.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몇 개 살리려면. 그래서는 애드리비로 필요한 사람을 막 갖다 쓰면 안 되고 직업적 공무원을 데려다가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 공무원 일만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처우가 열악하잖아.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국가가 돌아가려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처우를 올려줘야 돼요. 지금 처우가 안 좋고 인기가 시들해요. 지금 들어갈 때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처우를 올릴 거야. 안 그러면 안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망했을 때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가 가게 되면 문태현이 뇌를 비우고 오면 된대. 오면 되는 거죠. 지금이 가장 시험에 진입하고 준비하기에 적기다라는 것을 알고 학원으로 오십시오.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자,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